여러분, 보강입니다. 그래서 설날에 할 보강 보겠습니다. 봉이 이제 뒷부분이 이제 우리가 세포막에 대해서 오늘 배웠고, 세포막이 이제 확산과 삼투를 하더라. 이제 수동수동에 대해서 그걸 배웠고, 이제는 생명 시스템의 셈에서의 화학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생각을 해보면 생물체, 생명체 내에서도 이거 색깔 좀 바꿀게요. 이거 왜 이렇게 밝냐? 잠시만요. 색깔을 조금 요 색깔로 바꿉시다. 네. 자, 생명체 내에서도 물질이 반응을 해서 새로운 물질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 새로운 물질은 이 기존 이 물질하고 이 물질은 성질이 어때요? 성질과 기능이 차이가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 생명체 내에서의 화학 반응을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이제 가겠습니다. 1. 물질대사. 물질대사가 뭐냐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리가 물질대사라고 해요. 그랬을 때 이 화학 반응은 결국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뭐가 필요합니까?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공급 에너지가 필요하죠. 얘가 필요한데 이때 이때 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공급 에너지,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액티베이티브 에너지라고 해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해서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 활성화 에너지가 일반적인 화학 반응사에서, 화학 반응 내에서 보면 이 활성화 에너지가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일반적으로는 좀 높아요. 그러니까 요 높다는 게 뭐냐면 체온 이상입니다. 체온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이제 얘가 너무 높으면 체온 이상 되니까 우리가 체온보다 온도를 높일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주는 뭔가 어떤 도움 물질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는 이 정도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랬을 때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이 도움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효소라고 합니다. 효소는 우리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효소란에는 직접 반응을 참여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지 않고 도와줍니다. 도와주기 때문에 어때요? 뭔가 반응을 참여하면 뭔가 바뀔 건데, 도와주기 때문에 반응 전 후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대사라는 놈은 결론적으로 항상 효소가 관여를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 반응을 조금 쪼개어서 얘기를 해보면, 화학 반응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습니까? 합성하는 반응이 있을 거고, 뭔가 분해하는 반응이 있겠죠.
이랬을 때 이거를 이제 물질 대사에서 이름을 뜨면 합성하는 반응의 이름을 우리가 같이 된다라고 해서 동화 작용이라고 하고요. 분해되는 바는 다르게 된다 해서 이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래서 합성하는 애 이제 요거가 결국에는 합쳐지니까 결국 작은 거에서 큰 게 되고요. 얘는 큰 거에서 어떻게 돼요? 작은 게 되겠죠. 그럼 크게 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 주냐면 크게 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 주냐면 여기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결국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흡열. 그리고 얘는 큰 거에 작은 거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에너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잠시만요. 그 세탁기가 너무 시끄러워서 세탁기를 좀 낮췄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요거의 예시가 뭐가 있냐면 그 얘는 이제 광합성과 단백질 합성이 동화작용이고 이화작용은 소화와 또는 뭐 세포호흡 더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화작용에 속합니다. 그랬을 때 뭐 당연히 단백질 합성은 모두가 다 하는 거고 광합성은 엽록소를 가진 거.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엽록소를 가진 이제 식물 광합성 세균 요런 것들이 하는 거죠. 얘는 다 하고. 맞죠? 뭐 세포호흡도 다 하죠. 거의 다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결국 효소가 들어가서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라고 했는데 얘의 역할이 얘예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게 효소인데 그럼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리면 여기 시간이라 할게요. 시간 했을 때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공급해 주는 게 활성화 에너지니까 이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물에서 추가로 뭔가 해줘야 되는 애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 반응물도 에너지가 있을 거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저분자 그 작은 거에서 큰 거가 된다는데 요거를 이제 저분자라 하고 요거를 고분자라 합니다. 요거를 고분자라 하고 요거를 저분자라 하겠죠. 했을 때 저분자 에너지원 여기 되겠죠. 고분자가 여기라고 했을 때 왜냐면 보시면은 에너지가 들어간다 했으니까 고분자가 여기 오겠죠.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일반적 효소가 없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요거 돼요. 요게 활성화이겠죠. 왜냐하면 누구 중심에서 얘에서 그래야 되니까 맞죠? 얘에서 추가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에너지 공급을 받는 거죠. 이 공급 맞죠? 근데 이제 효소가 들어가면 얘를 낮춰줍니다. 그래서 요렇게 낮춰지는 거예요. 요가 효소가 있을 때 이때 그럼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요렇게 낮아지게 되죠. 이거는 효소가 없을 때 됐죠? 그러니까 조금 더 빨라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럼 이화작용은 어떠냐? 고분자 저분자니까 똑같이 이번에는 고분자가 반응물이 되고 저분자가 어떻게 돼요? 생성물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반응물은 야니까 결국 요 정도 이게 뭐죠? 활성화 에너지겠죠?
효소가 없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효소가 없을 때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효소를 제공을 해주면 어떻게 된댔죠? 얘가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효소가 있을 때 이 그래프고, 이 정도가 활성화 에너지가 되겠죠. 활성화 에너지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반응물에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반응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됐죠?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됐나요? 그리고 이제 좀 알아야 될 게, 요거까지 했으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물질 대사하고, 이제 그냥 일반적인 화학 반응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구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볼 게, 여기로 와서, 일반적 분해 반응하고, 세포 호흡을 비교할게요. 둘 다 얘도 분해이기 때문에 저에서 고로 가는 거고요. 얘 세포 호흡은 이화작용이라 했죠. 마찬가지로 고에서 저로 가는 거죠. 쏘리. 고치겠습니다. 고에서 저로 가는 거죠. 맞아요? 그랬을 때 야는 일반적인 인간이니까 야는 일단은 효소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해 반응을 누구로 얘기를 하냐면 연소로 합시다. 연소라는 건 뭐냐면 불에 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불에 타는 것이 뭐냐면 반응물이 산소하고 해서 반응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반응해서 생성물을 만드는데, 이때 뭐가 되냐면 플러스 빛과 열이 나는 반응을 우리가 연소라고 해요. 그랬을 때 연소 반응은 이제 효소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효소가 필요 없고, 얘는 효소가 있어야겠죠? 맞죠? 있어야 되고, 세포호흡은 단계적으로 합니다. 우리 소화가 천천히 걸리죠. 얘도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하고요. 얘는 한꺼번에 불타는 거니까 한꺼번에 타겠죠. 한꺼번에 탑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면 우리가 저장할 시간이 있으니까 단계적이라는 건 뭔가 좀 효율적이다라는 거고, 얘는 한꺼번에 타니까 얘는 비효율적이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효소에 대해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요것만 하면 이제 2-2단원이 끝나요. 그러면 효소란에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야는 결국 반응을 도와준다. 어떻게 해서 도와주죠? 활성화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낮춰준다. 이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른 이름으로 효소를 생체 촉매다라고 합니다. 촉매. 그리고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 특징이 있죠. 뭡니까? 특정 모양이 존재하죠. 맞나요? 특정 모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특정 모양에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정 모양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특정 모양이기 때문에 특정 반응물하고 특정 모양을 가진 효소라고 하고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요거를 우리가 효소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는데, 이 기질이 반응물이에요. 기질이 반응물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요. 우리가 중학교 때 소화에 대해서 배웠을 때 소화 효소 중에 아밀레이스 있죠. 아밀레이스라는 효소는 뭐냐면 녹말하고 반응하죠. 반응물이.
반응물이 녹말인데 녹말하고 반응해서 우리가 엿당을 생성하거든요. 엿당. 근데 얘가 아밀레이스가 만약에 단백질하고 반응하면 어떻게 돼요? 얘하고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효소가 특정 모양을 가지기 때문에 특정 모양이 그 키랑 같은 거예요. 우리 음을 열쇠. 알겠죠? 얘는 그러니까 효소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효소가 효소를 열쇠 구멍이라 생각하면 되고 얘 특정 반응물을 열쇠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반응을 도와주기 때문에 직접 반응해서 어떻게 해요? 물질이 된다. 요게 어떻게 해요? 요게 결국에는 아니게 되죠. 이렇게 하죠. 즉 어떻게 돼요?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속성이 있습니다. 지속성. 맞죠? 두 번째 기질 특이성, 지속성. 그다음에 그러니까 반응 유지성이에요. 그다음에 얘가 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효소라는 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 pH, 적정 산송도 있어요. 이걸 pH란 적정 pH에서 반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열에 약해요. 왜 열에 약하냐면 열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어떤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그럼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저온의 환경에서는 어때요? 저온이라고 하면 에너지가 어때요? 낮은 거죠. 에너지가 낮으니까 얘는 어때요? 반응이 그냥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고온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고온이 오니까 에너지가 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단백질을 어떻게 해요?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어떻게 합니까? 변화시키죠. 맞나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 되죠? 단백질 입체 구조 변화가 우리가 변성되었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백질 자체의 폴리펩타이드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폴리펩타이드 타는 게 아니라고 하면 폴리펩타이드는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1단에서 우리가 했었죠. 맞죠? 그거. 그래서 입체 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기능이 달라집니다. 얘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죠? 요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대단원 2의 3 생명 시스템의 소단원 2를 끝낸 거예요. 이 정도가 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제가 따로 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다음에 보강 두 번째로 이제 생명 중심 원리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